그 옛날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그랬구나라는 게임 기억하세요? 서로 막 헐뜯고 서운한 거 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답변으로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되게 재미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,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든 뭔가 수용하는 태도? 받아들임이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 말고도 진짜 인생이 너무 모 같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가끔 이 그랬구나를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로 공감을 해주는 것에 좋은 예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초점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남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라, 왜냐면은 이제 예능에서처럼 그냥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.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. 그리고 뭐 관계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, 이렇게 남과의 관계에서 좋게 적용되는 방식을 왜 내 자신과의 관계, 내 마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쓰지 않는 걸까요? 상대방에게 해주는 만큼 내 자신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너무 간단해요. 내가 무슨 일을 겪든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이 사건이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구나, 그랬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나를 욕했구나,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, 그랬구나,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구나, 그렇구나, 뭐 어쩔 수 없네, 지금 나 너무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하구나, 무기력하구나, 그렇구나. 그 심리치료법 중에 수용 전념 치료라고 있거든요. 이거는 나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. 근데 이게 회피나 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 거죠. 뭐든지 건강한 성장과 변화는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거를 부인하려고 억지 긍정을 하거나 억지 공감을 하거나 억지 감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참다가 골마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뭐 부족한 면이나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 그랬구나, 내가 멍청이 같았고 어리석었구나,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.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 때도 아 저 사람이 뭐 화가 났나 보네, 나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, 근데 이거를 또 그러다가 호구되는 거 아니야? 그거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누군가 나를 헐뜯고 피해를 끼치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저는 지금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. 이런 상황이 펼쳐졌구나, 아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짜증나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구나,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가 아니라 일단 그렇구나,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현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히려 내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맞서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이 사람을 진정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, 아니면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일이 잘 풀릴 수가 있겠구나. 물론 저는 막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. 모든 것에 일방향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따지고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. 그럼에도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내가 충분히 침착한 상태에서 내는 것과 막 흥분해서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결과도 다르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, 물론 뭐 항상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는 없겠죠. 저도 뭐 욱해서 실수도 하고 또 와이프한테 혼나고 뭐 그러는데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떠올리는 거죠. 그랬구나라는 무한도전의 게임을. 아 뭐 그런 거구나,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, 오늘 좀 운이 안 좋았네, 그래서 내 기분도 엉망진창이네. 이게 참 이상한 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좀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? 질문을 해보고 의심을 해보고 반전을 줄 수 있는 여지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. 그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그분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왔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. 뭐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만나니까 감정 소비도 심할 거고 또 체력적으로도 지치실 거고,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을 못 가눌 때도 있고 심지어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거를 먹을 시간조차 없으셨대요. 근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극복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남들도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, It's what it is, 이거를 항상 떠올리셨대요.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감소하셨다고 합니다. 방금 선생님께서 그 영어 문장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That's just the way it is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발음 괜찮았나요?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,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, 원래 인생사 다 그런 거라고, 이런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랬구나 라고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 표현이 뭔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고 나름의 지옥이 있고,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여정에서도 소소한 재미들이 있다,
그래서 본인은 이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의 기쁨 같은 거,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감사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벼워지는 법이에요.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예약을 했던 장소가 취소가 되거나, 혹은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거나, 또 친구가 배신을 하고 사랑에 있어서 뭔가 잘 안 되거나, 그런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. 또 어쩔 수 없거든요. 그냥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. 야속하긴 하지만.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주는 소소한 것들이 많거든요.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나요? 오늘 정말 최악이기만 했나요? 저는 오늘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주제의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요. 나 자신을 좀 다독여주고 싶어가지고. 어제 새벽에 아이가 자꾸 깨서 일단 잠을 잘 못 잤고, 또 와이프도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져서 살짝 다투기도 했고, 그래서 급하게 집을 나왔고, 그리고 이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 한번 날려 먹었습니다. 아, 빡쳐 진짜. 근데 그때 바로 이 말을 떠올렸죠. 그랬구나. 이 망할 놈의 컴퓨터가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지. 아, 와이프가 짜증이 많이 났구나. 그래서 나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구나. 사람이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지. 원래 그런 거지.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.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, 오늘 날이 되게 더웠잖아요.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이키는 순간 기분이 확 풀리더라고요.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애기는 활짝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고, 또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주고, 또 제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라멘을 사다 줬더니 그 행복한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, 이게 정말 행복이 아닌가.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, 이거는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.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자취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,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뭐 경력개발센터였나? 취업센터? 근데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를 많이 도와줬어요. 휴학을 오래 했던 친구라서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줬는데,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급하게 이제 본가를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부탁을 하나를 했어요. 처음으로. 그때 당시에 빨래를 밖에다 널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. 내가 널어놨으니까 그것만 좀 걷어달라. 근데 이 친구가 술자리를 갖느라고 저의 부탁을 까먹은 거예요. 그래서 옷들이 다 이제 눈을 맞아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, 갈아입을 속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. 뭐 이불도 없고 막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, 얘한테 좀 따져야겠다. 근데 이 친구도 약간 고집이 센 편이어가지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.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얘가 반박을 한다? 그럼 난 이렇게 말을 해야지. 그래서 무안을 줘야지. 나한테 사과하고 정말 창피함을 줄 거야. 이런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. 너무 화가 나니까.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렸던 거죠. 철이 없던 시기였던 거죠. 그래서 딱 이제 친구를 맞닥뜨려가지고 얘기를 바로 했죠. 나는 여태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챙겨주고 도와줬는데, 너는 고작 그 빨래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넌 정말 책임감이 없다. 이러면서 막 나름의 막말을 퍼부었던 것 같아요.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라, 이런 태도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는데, 그때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. 야, 미안하다. 내가 진짜 미안해. 내가 깜빡했다. 내가 이런 사소한 거라도 너한테 좀 챙겨줬어야 됐는데, 이건 너가 정말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.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확 풀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나는 이 친구가 반박을 할까봐 거기에 따른 준비까지 한 치졸함을 보였는데, 이 친구는 바로 인정을 하는 거죠. 내가 잘못했다.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상황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. 뭐 오그라드는 방식이 아니라, 나 같아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. 나 같아도 기분 나빴겠다. 그랬구나. 너 지금 당장 입을 속옷도 없고 불편했겠다.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? 이렇게 말을 하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무한도전의 그랬구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한마디의 위력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죠. 그랬구나. 아팠구나, 힘들었구나, 속상했구나,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제정신을 찾고 안정을 갖게 되고, 심지어 활력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지만, 제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해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,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, 또 감정에 허덕일 때는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랬구나. 네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랬구나 하고 퉁쳐버리는 것도 아니고요. 억지로 긍정을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, 세상 사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. 수용의 자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내 감정을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뭐든 인정하면 해방되거든요.
자,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. 이 영상의 아래 더보기란에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.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시면 됩니다. 사실 글쓰기보다 더 좋은 힐링은 없더라고요. 그랬구나.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얘기도 좋고, 힘들었을 때 극복해 나가는 나만의 팁이나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말 힘들었을 당신에게 이 한마디 해주세요. 그랬구나. 그런 일도 있는 거구나. 하지만 괜찮다.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.